우리가 이제 내담자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 이런 걸 조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사실은 이제 상담이 어렵지만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담자 이야기를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이 따라가지는 것이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요인이 뭐냐 그럴 때 첫째는 내담자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아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봐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야기 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마음이 맞는 친구라고는 이야기 잘 따라가. 그러면 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들어가. 내가 친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된다 그러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상담에서는 이게 어렵냐? 그럴 때 이 친구라든가 마음이 맞는 친구는 뭔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의 지점까지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래서, 그럼 너는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너는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이제 상담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동급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전제는 많은 이제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중에 뭐냐가, 아, 내가 이 정도 이야기면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내가 그거 받으러 상담에 왔나? 이렇게 내담자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담자들이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들으러 상담에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의 층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의 층이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하면 좀 쉬울까? 이렇게. 자, 지금 이 부분의 이야기를 내담자가 위에 있는 이 부분의 얘기를 해요. 머리하고 이 보여진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사건이에요. 그쵸? 사건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다 알아들어, 사건은. 어떤 일이 있고, 왜냐, 육하 원칙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되니까 이 사건 이야기 누구나 다 들어요. 그러면 이까지는 누구까지 얘기를 해요? 친구하고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이 부분까지 위에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담하고 얘기하는 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사는 뭐냐면은 이 내담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면 있잖아. 미 안에 있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야기를 같이 트랙을 따라서 들어가서 듣는 것이 상담사가 일반인 친구와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점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따라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뭐 길이 뭐냐 그럴 때 제가 초심 상담사 내비게이션 347쪽을 펴보세요. 거기에 제가 하도 선생님들이 상담사들이 어려워해서 제가 이 길을 이렇게 따라가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봤어요. 너무 어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듣냐 그러면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길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내비가 지금은 얘가 좌회전을 해야 된다. 얘가 우회전을 해야 된다. 지금이 어디다. 이런 부분을 지점을 알려주면은 약간 초심이라도 그 지점을 따라서 해보면 조금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 운전할 때. 저도 장롱 면허증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야.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들의 그 심리적 지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점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내담자가 얘기할 때 내담자가 사건을 얘기하냐 그러면 사건의 지점에 있어요. 부모가 친구가 내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이게 사건이죠. 뭐 서로 마음에 안 맞아갖고는 얘기하면서 노는 그룹이 있는데 애들이랑 놀다가 뭐 싸웠어요. 이게 이제 사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건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얘기하다가 표면 감정이라 해요. 표면 감정은 보통 상담실에 내담자들이 왔을 때 말하는 감정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표면에 있는 감정, 우울해요, 불안해요. 제가 꼭 뭐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무기력해요. 이런 게 표면 감정이야. 상담실에 가지고 온 감정이 표면 감정이다. 그럼 이 표면 감정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내담자가 표면 감정 얘기를 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내담자들은 이제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꼭지가 180도 돌아버려요. 엄마만 보면 제가 뭐 아버지만 보면 또 누구만 보면 우리 꼭지 180도 돌 때 있잖아요. 꼭지가 180도 돌아버려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체 감각의 이야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요. 머리가 너무 찌끈찌끈해져. 이런 게 다 신체 감각적인 몸에 이 사람이 신체 감각적인 이야기를 하구나 이런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너무 내 스스로가 너무 쪼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요. 이래갖고 살 의미가 있나 생각할 때 제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디에 속감정을 얘기한 거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은 오히려 낫겠다. 이게 욕구야. 근데 이런 부분으로 내담자가 이야기할 때 그 심리적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 지점이 내담자가 어느 지점에 있나를 상담사는 먼저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파악하는 방법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놨어요. 여러 가지 올리고 책에도 있으니까 그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우리가 이 지점은 이렇다 저졌다고 연습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걸 지점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제일 쉬운 부분은 가족 중에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욕구를 얘기하거나 행동을 얘기하거나 이 지점을 자꾸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을 이제 이건 사실은 가장 좋은 건 3인조로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 학생들 가르칠 때 이 부분들을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할 때도 연습을 시키는데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가까운 가족들이 얘기할 때 이제 자꾸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나와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부분의 사건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건만 갖지만 사건을 이 지점별로 얘기하는 부분의 내담자를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 슬펐겠다, 억울했겠다, 힘들었겠다 이것만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공감이라는 건 내담자가 말하는 그 지점을 따라서 이야기를 가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담자가 행동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행동을 그대로 트래킹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친구들하고 의견의 충돌이 되게 많아서 언제 쌓았냐면은 의견의 충돌이 되게 많아서 네가 욕도 하고 그렇게 싸웠네. 이 부분을. 근데 그 다음 마운인 것이 서운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이게 이 서운함이라는 이 감정이 내담자가 뭔가요? 이렇게 욕도 하고 싸웠다는 게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면 감정은 화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어떻게? 의견 충돌도 네가 되게 많이 되면 화가 나고 그러면은 욕도 했다는 거네.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내담자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내담자가 뭐라면 서운함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네가 싸우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가 너한테 서로 뭐라 그러나 욕도 하고 이러면은 서운하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겠다. 느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이 서운함의 감정으로 속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색하다는 건 뭔가요? 어색함을 느낀다라는 이것도 이제 표면 감정이죠. 어색하니까 그럼 이제 상담자가 할 때 그럼 맞아. 그럴 때는 너가 어색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대처 방식을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어색할 것 같아. 맞아. 욕도 하고 서운한데 그러면 그 서운함을 느낄 때 속감정이죠. 너가 서운함도 느끼고 어색함을 느낄 때 너는 그때 어떻게 했어 친구한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대처 방식하고 이 사건에 나온 대처 방식 행동 이거 행동이죠. 제 표면에는 행동과 감정을 연결하는 거예요. 너가 서운하고 혹은 화가 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그냥 말을 안 하고 뭐 얘기하겠죠. 이제 내담자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모르니까 잘 으흐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간 서로 화나가지고 이틀 동안 대화를 안 하고 다 나오잖아. 뭐라고?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게 표면 감정이잖아.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했다. 침묵,
말을 안 하고 있었다. 근데 또 갑자기 어찌 되는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붙어서 놀고 있고 하거든요.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너가 친구하고 욕하고 싸워서 서운했지만 사실은 또한 이틀 동안 말을 안 했네. 그렇지만 네 안에서는 서운하는 감정도 있었고 화난 감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런데 제가 한다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너가 서운함도 있고 화가 있었다면 이틀 동안 말 안 할 때 네 마음속에는 주로 어떤 마음이 제일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처음 요구할 때는 화난 감정이 많이 있었지만 서운한 감정이 좀 더 커졌든지, 아니면 약간 후회라는 감정도 있겠죠. 아유, 내가 괜히 그냥 얘기를 해서 그냥 참을걸. 그런 후회라는 감정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후회라는 감정의 속감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랬겠다. 네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네 안에 복잡한 마음, 후회라는 마음도 있고 서운함도, 처음에 화가 났지만 그 다음에 서운함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겼어요? 후회란 마음까지 들었네. 참 많이 복잡했겠다. 이걸 잡아줘, 번역. 이제 이때는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지, 이 감정들을.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놀고 있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 뭔가 봐봐.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말 안 했어, 배우자하고. 삐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말을 안 하고 있다 말을 한다는 건 행동이잖아요. 행동하기에는 사실 그 이면에 뭐가 작동이 된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니까 행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행동을 했을 때 네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주로 이렇게 갔을까? 그런 거예요. 후회도 드니까 에이, 그냥 막 다음 만날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얘기하지. 아, 그러면 네가 다시 친구하고 놀 때는 네 마음에 화난 감정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있다가, 싸울 때는, 욕할 때는 어느 정도 있다가, 이야기할 때는 이 화난 감정이 어느 정도로 내려간 것 같아. 처음에 100 정도 있다가 욕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한 20 정도. 아, 그러면 네가 20 정도로 내려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내려가는 정도구나. 만약에 네가 욕을 하지 않고 친구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네 이 화난 감정들은 어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욕도 하고 싸우니까 이 화난 감정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욕도 안 하고 계속 있었다면 어때? 계속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꿈돌이는 사실 서운한 것도 있지만 화가 날 땐 욕도 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친구하고 감정을 풀어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이야기 들리는데 어때? 그런 방식으로 이 안에 있는 감정을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친구하고 원했던 것은 어떤 거? 욕구. 그냥 잘 지내고 싶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금 347쪽에 나온 내담자의 심리적 위치에 따라서 상담자가 공감하는 방법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생각 외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는 것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려준 이 방법들을 공부하고 외우고 또 영상 보면서 연습해보고 해보면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 지금 제가 이 어렵게 푼 버버팀을 그냥 놔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슈비 해신 올릴 때 전체적으로 본인의 상담자의 반응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말 중에서는 방금 했던 그 얘기만 있었으면 좋겠다면 나머지를 다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말이다. 안 해도 되는 말이다. 지금 제가 공유를 안 했네. 안 해도 되는 말이다라고 이런 거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폐쇄 질문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방금 제가 알려줬던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옆에 대안 반응을 적는 거죠. 그 대안 반응에 적어도 되고 아니면 가로 열고 빨간 색깔로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좋겠다. 방금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걸 정말 해본 사람들은
진짜 달라져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